여러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금 현황 부분이 별로 안 좋다. 자금 사항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이 구독자분께서도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셨어요. 이제껏까지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자금적인 부분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갑자기 파산을 한 그런 그 사연을 가지고 있으셨죠. 파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파산한다라고 했을 때 신용등급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 앞으로 신용등급 부분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 방향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상담 전달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말씀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영업하다 폐업하고 가진 걸 다 잃어 신랑은 다시 월급쟁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투자, 즉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경매에 대해 관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많이 봤죠. 얼마 전부터 캐스터님 영상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찰나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려봅니다. 현재 42만 원 월세 살고 있고 정액저축 250만 원, 저축 5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총 자산이 750만 원 있었습니다. 내 집 장만도 하고 싶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파산을 해서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 대출도 내년 되면 5년 넘어서 대출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출이 가능해지면 월세로 계속 살더라도 투자를 해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나 경매로 구입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늦어도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을지, 대출 가능해지면 바로 작은 평수 소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분양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들도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요. 관련 이와 같은 고민 상담 전달 주셨습니다. 굉장히 자금 사항이 여의치 않아지셨죠. 총 자산이 750만 원. 750만 원에 해당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나마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으신 자금 부분이 75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개선을 하고자 투자 방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경매 관련 부분이라든가 제 캐스터 영상까지 봐보시면서 고민 상담 전달 주셨어요. 자가를 사야 될지 아니면 소형 아파트부터 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주셨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고민 상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등급에 대한 조언 전달 드릴게요. 5년 전이라고 하셨죠. 파산을 하신 지 5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 8등급이셨던 신용등급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출이 될지에 대해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유무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출 때문에 완전 데워가지고 이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죠. 1등급이었던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 대출 이자를 못 갚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는데 그 관리 능력 부재로 계속적으로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연체되고 있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연체됐을 때 바로 확인했는데 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떨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대출 이율이라든가 대출금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 대출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리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 신용등급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눈 빠지게 계속 지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봤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용등급 조회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1년에 3번 정도 그 사이트 네이버 치신다라고 무료 신용정보 조회 딱 치시게 되면 관련된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올크레딧이라는 그 사이트와 나이스 지킴이라는 사이트가 그것입니다. 일단 무료 정보, 무료 신용 정보 조회에 딱 치시게 되면 그 관련된 사이트 쫙 뜨거든요. 이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본인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토스. 여러분 토스 잘 아시죠? 토스를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실시간으로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 2015년부터 떨어져서 17년까지 거의 한 4년 가까이가 안 올랐었어요. 신용등급이 안 오르다 보니까 계속 조회를 했었는데 한도가 딱 정해져 있죠. 무료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각 분기마다 그렇게 조회를 했었거든요. 총 3회, 3회 해서 총 6회를 2달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조회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토스
어플만 까신다라고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라는 그 부분 바로바로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신용등급이 안 오르더라고요. 특히 안 올랐던 이유가 있죠. 사실 저는 몰랐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오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4년 동안 6등급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막 들썩거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 다시 1등급 찍었는데 엄청 안 올랐어요. 와, 계속 들어가는데 6등급 계속 확인되죠.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안 올랐냐면, 이 신용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 주재원 기간 근무 동안에 3만 원도 안 썼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신용에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 돼요. 뭐 신용 관련된 활동들이 뭐가 있냐? 신용카드 써야 되는데, 3만 원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야, 진짜 3만 원밖에 안 써? 야, 그지?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생각 했었을 거야. 야, 이 진짜 너무 어려운갑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용 관련된 그런 활동들, 제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쓰는 부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현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혹시나 신용카드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 올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안 올랐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을 해서 오르는 방식 좀 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구독자분께서 부동산 관련된 질문,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가를 먼저 사야 될지 아니면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될지, 내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내 집이라는 그 개념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집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형에 해당되는 그 집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명의잖아요. 본인 집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집 자가보다는 일단 투자 부분으로 조금씩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신용등급 만약에 회복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남편분께서 지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신용대출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신용대출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월세 흐름부터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신용대출 해당되는 대출부터 활용을 하고 이 현금적인 흐름 확보를 조금 차근차근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주부셨습니다. 주부이신 것만큼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산 부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홀벌이이신 부분을 좀 장점화해서 이제 맞벌이로 좀 가시는 건 어떨까? 혹시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파트타임이라도 같이 일을 해서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시는 방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 계획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자, 오피스텔, 경매 부분, 소형 아파트를 할지 오피스텔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분양 추천드리지 않죠. 매번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 방식, 경매로 사시는 거는 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이유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가격적인 양도 차익 부분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해당되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옆에 또 지어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것만큼 가격이 오를 그리고 여지 부분이 굉장히 좀 확률적인 부분이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피스텔인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경매 같은 경우 낙찰가가 매매가보다 낮죠. 낮은 것만큼 사는 순간 양도차익 부분이 발생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경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자, 그런데 주변에 한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쟁자가 많다. 그런 것만큼 낙찰가가 높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낙찰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경매의 그 메리트가 굉장히 경감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공유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 낙찰가는 계속 높아집니다. 자, 그런 것만큼 이 외적인 부분, 금매로 노리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매 같은 경우는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낙찰가와 그렇게 비슷하거나 금매가 훨씬 더 싼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매 가격보다 금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던 케이스들이 많다는 사실 확인했었거든요. 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매를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차라리 경매보다는 금매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파산했는데요.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형 아파트 투자할까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